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최근에 오일 가격이 폭락했죠. 이를 계기로 향후 오일 가격과 전기차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일 가격의 대표적인 WTI 서부 텍사스유를 참고로 보겠습니다. 오늘 가격이 20.37달러죠. 10년 최저입니다. 10년 최고는 113달러죠. 거의 4분의 1 이상 하락했는데요. 10년 동안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20달러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내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석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전기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시 휘발유나 디젤차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실제 원유 가격과 자동차에 주요하는 휘발유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석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휘발유 디젤의 가격을 보면 18년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0.97달러, 디젤은 1.05달러입니다. 휘발유와 디젤은 비례관계이고 2005년부터 원유 가격 변동에 따라서 가솔린 휘발유와 디젤의 가격도 같이 연동이 되죠. 다만 원유 가격 변동 대비 휘발유의 가격은 그래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유는 최저 대비 최고로 비교하면 233% 변동이 되고 가솔린 변동률은 15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유 하락 대비 같은 비율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정류소의 정제 마진과 유통비, 그리고 각종 세금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그래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만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지역별로 좀 더 알아보면 여기 색깔이 진할수록 휘발유 가격이 높은 지역입니다. 당연히 유럽 쪽이 높죠. 1위가 노르웨이 1.9달러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전기차 보급률이 높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은 0.81로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전기차 보급이 더딜 수도 있겠습니다. 의외로 중국의 휘발유 가격이 소득 대비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좀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1위 노르웨이, 프랑스, 스페인, 밑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국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노르웨이의 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국가별 주거용 전기 가격을 보면 지금 전기차를 가장 강하게 도입하는 독일이 가장 비싸죠. 유럽의 이탈리아, 그 다음 일본, 영국 이렇게 비쌉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전기세하고 그 전기차하고의 관계도 전기료가 싸서 전기차를 도입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크게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국은 중간쯤에 있죠. 옆에 오른색 하늘색 부분이 산업용 전기, 파란색 부분이 주거용 전기인데요. 차이가 많은 나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거용 전기가 비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국가들이 60에서 150달러 선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별 전기 가격 현황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실제 전기 가격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에서 전기의 가격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기 가격이 비싸진다 그러면 전기차 수요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오일이 전기를 생산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만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8가지가 있죠. 원자력에서부터 석탄, 유류, LNG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킬로와트당 단가가 있습니다. 9년도, 18년도 보면 유류가 이것은 등유, 경유 이런 거겠죠.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이 LNG. 여기서 보면 단가는 원자력이 가장 낮죠.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LNG하고 석유하고 연관이 높은데 그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 전력 구입 단가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8가지 에너지원의 사용 비율을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가 나와 있는 2017년, 18년도를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이 들어가는 것이 석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원자력, LNG 이렇죠. 실제 유류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석탄, 원자력, LNG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오일 가격과 LNG 가격이 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만
실제 전기 가격의 절대적인 가격은 아니다 라는 정도는 알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죠. 자, 이 부분이 향후 변수입니다. 향후 오일 가격이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인센티브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될 건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번 알아보면, 자, 국가별로 인센티브는 구매 리베이트, 세금 면제가 주로 되어 있죠. 전기차, 휘발유차와 가격을 맞추려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전기차를 보급하려고 많은 보조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국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순수 전기차에 5만 위안까지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이 있는데 이것을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비율을 달리해서 전기차 비율을 상당히 높여 번호판을 발급하는 이런 방식도 사용하여 전기차 보급을 늘렸습니다. 인도는 다른 국가 대비 적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국가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은 향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도시의 공기의 질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지원이 많았죠. 자, 특히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유럽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표적으로 독일을 보면 19년 11월 기사인데요. 폭스바겐이 최근 전기차 출시가 임박했죠. 자,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4,000유로에서 6,000유로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이 보조금 제도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죠. 자, 중국 경우에는 최근에 좀 줄이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자, 독일 같이 좀 늘리려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반적인 상황은 보조금을 좀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크죠. 그리고 최근 바이러스 때문에 재정 지출이 늘어나서 보조금 지급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조금 문제보다는 차량 판매 감소, 소비 감소에 대한 우려가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조금이 없어진다고 하면 내연기관과 같은 경쟁력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주행거리와 가격에 밀접한 배터리 가격을 결국 낮춰야지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간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22년, 24년 정도 되면 거의 배터리 가격이 만족할 수준에 오기 때문에 이 기간과 보조금 하락이 어느 정도 오버랩 되면서 전기차 제조사들별 원가 절감 수준에 따라 영업이익이 달라질 것입니다. 전기차는 경제적인 관점 외에 환경적인 관점, 즉 CO2나 미세먼지하고 더 연관이 높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 런던에서 과거 1995년에 스모그로 1만 명 이상이 사망한 적도 있죠. 자, 지금은 도시화가 더 진행이 되면서 과거 차량들보다 CO2 배출이 적지만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차량의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도시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차량은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이 계속 지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비도 차등을 두는 상황이죠. 전기차 대비 50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유럽의 대표적인 도시들은 대부분 다 마찬가지고, 자, 최근에 중국 베이징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전기차를 많이 늘려서 최근에 공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내연기관차를 못 만들게 하는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신형 휘발유 및 경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덴마크는 2030년부터, 노르웨이는 승용차의 배출가스 제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2030년부터 배기가스 배출 차량의 시내 진입을 금지. 이렇듯 유럽이 먼저 시작하지만 최근 도시화가 가중되는 시점에서 이런 도시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전기차로 가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들도 향후 전기차 출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BMW는 2023년까지 총 25종의 전기화 모델을 출시하고 이 중 절반이 순수 EV 차량입니다. GM도 2023년까지 최대 22개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차도 2025년까지 신차의 절반 수준인 23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한 전기차만 만드는 테슬라도 최근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줄어든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연기관차에서 BMW와 가장 많은 경쟁을 하는 테슬라 차량들이 향후 BMW가 전기차를 상당히 많이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2020년 연말부터 전기차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의 경쟁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오일 가격 하락의 영향은 아주 단기간 전기차 판매를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2020년 하반기 이후부터 전기차 위주로 신차들이 판매될 예정이고 CO2, 미세먼지 등 도시 환경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것이므로 대세는 전기차인 것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추가로 자율주행 등 e-모빌리티 기술 변화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